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이야기, 노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행복의 조건들. 첫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겠죠. 행복의 조건. 어제 제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런 주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째가 아마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행복의 조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가 건강이겠죠. 건강.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모적인 그런 뭐 문제, 키가 좀 되다든지, 뭐 피부가 뭐 좀 좋아야 되겠다든지. 그래서 요즘은 이런 성형외과 같은 게 피부과 성형외과가 활발하게 성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돈과 건강을 일단 뽑았습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인간관계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 역사 이래로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설사 노예 같은 경우는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서로 간에 감정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데 그것은 참말로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이 직장입니다. 직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전문직이 되면 좋겠죠. 전문직이라면 뭐 의사나 판사 뭐 이런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되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나는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한 27년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직장 생활할 때 진짜 의사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 부장한테 막 깨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하기 싫은 출근을 억지로 해야 되고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내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구속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직장생활 아닙니까? 그때 참말로 의사라든지 이런 직업이 부러웠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그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나 자유스럽고 또 금전적으로도 돈도 많이 벌고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일단은 저런 전문직이 된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네 번째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가 다섯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원하는 사랑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원하는 사랑만큼 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 정말로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참말로 좋은 그런 인연을 만난 것 같은데 뭐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런 사랑을 얻는다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일단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여행이라든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행이라 하는 것도 돈이 있으면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아주 여유스럽게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저렇게 좀 자기 가고 싶을 때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또 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일곱 번째로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좀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이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좀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자식들 농사를 그러죠. 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좀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전문인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내가 부모로서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행복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저런 일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잠시 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런 행복의 조건들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조건에 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행복할 텐데 행복의 조건입니다. 돈을 일단 한번 보니까 저도 항상 돈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고 좀 쪼달림도 당하고 저 돈이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에 대한 자유스러움, 돈에 대한 자유스러움, 해방 아마 죽을 때까지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건강. 저는 몸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건강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도 있죠. 키라든지 뭐 피부라든지 이쁜 뭐 얼굴이 잘생겨야 되죠. 이런 거. 그런데 저는 키가 조금 작습니다. 1m 70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제가 키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받으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모욕을 이래 탕에 가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키 큰 사람도 보고 뭐 이래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 아니고 뭐 많이 좀 깨달았습니다. 키 큰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키가 막 한 80씩 넘어요, 키가. 그런데 별로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키가 좀 1m 뭐 70이 안 되지만 차라리 제가 낫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로서 충분히 하다.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 자, 저 키에 대한 스트레스 평생을 제가 좀 컸더라면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제가 참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행복할 수 없겠죠. 행복이 조건에 들어가는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이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 물론 전문직이 되면 좋지만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99%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저는 판사나 검사나 의사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여타 다른 조건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직이지만 다른 조건들이 건강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코 전문직이란 그 이유만으로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또 봅시다. 사랑. 저 사랑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로 완벽한 그런 남녀간의 사랑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사랑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원하죠. 저것을 가지면 저 사랑을 얻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러니 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 그렇습니다. 또 여행을 마음대로 간다.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인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전문직인데 의사인데 판사인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있죠. 자식들이 성공입니다. 자식들의 성공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저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결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행복하지 않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제보다도 나이가 한두 살 정도 많은데 아주 사업도 잘하고 하는데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돈도 어느 정도는 이래 좀 버리고 이래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영상 촬영하는 11월 29일인데 최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제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아주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5일 정도 됩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한 두세 살 정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학자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최근래에 이 두 가지 죽음을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고 느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저는 행복의 조건을 이룰 사람도 없지만 설사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없다고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저것을 가지는 사람도 없지만 설사 가진다 한들 전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모두 다 공평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재산이 많은 거, 좀 인물이 잘생긴 거, 돈이 많은 거 다 공평해집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저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행복은 저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행복의 조건이 저것이 아니구나 는 사실을 제가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예. 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7, 8년 전 이야기인데 하만에 아마 어느 노래를 하는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몸이 이제 경직되는 이런 병입니다.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항상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이 사람도 이제 노래를 잘하고 또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누워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뉴스를 보고 팬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합니다. 노래도 구성지게 참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소원은 누워서 있기 때문에 생활을 누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을 이렇게 먹고 나면은 떠미고 주죠. 밥을 먹고 나면은 양치를 다른 사람이 해줍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손도 경직되고 막 경직되니까 살아있는 거는 목 윗부분만 이렇게 움직이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또 밥을 먹고 나면 양치를 하는데 남이 해줍니다. 또 저 머리 같은 거 이제 우리 잠을 자거나 머리가 막 눌리고 뭐 이렇게 가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머리도 남이 이렇게 머리를 감겨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자기가 머리 한번 자기 손으로 시원하게 감아보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노래 잘하는 것, 가수가 되는 것, 뭐 돈이 좀 많은 것, 뭐 이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양치를 자기 손으로 한번 해보고 시원하게 머리 한번 시원하게 감아보는 것.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와이프 친구의 그 오빠입니다. 이 사람은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뭐 크고 아주 그 외모도 특출납니다. 그런데 총각 때 친구들하고 이제 장난을 친다고 호숫가에다가 이제 양팔과 양다리로 가지고 이제 호수에 장난친다고 호수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던졌습니다. 장난 삼아 이제 젊으니까 그런 장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신마비로 살은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휠체어 신사를 하고 있죠.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집안도 뭐 적당하게는 아마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원은 저기에 있는 저 6가지 7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자기 두 발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소원인 것입니다. 저기 말하는 저런 돈과 인간관계와 직장, 사랑, 여행, 뭐 전문직 뭐 이런 거 저기 있어야 행복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행복의 조건은 저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한번 일어서 보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행복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저 7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저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없다고 우리는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이야기 있습니다. 제 직장 동료가 나이 한 40대에 뇌출혈을 이래 걸려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지금 말을 못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의사 표현은 물론 걸음도 뭐 제대로 이래 못하지만 중요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 표현을 하면은 글로서 이제 써가지고 합니다. 글로 말을 못하니까 여러모로 힘이 들죠. 하지만 이 사람의 소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저 7가지가 이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조건. 또 우리 저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저 명인 가수 노래를 잘하죠. 요즘은 물론 TV에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 사람 그 TV도 나오고 노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70 한 몇 살 된 걸 알고 있는데 명인이죠. 앞을 못 봅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노래를 멋들어지게 잘해서 가수왕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것이 아닙니다. 저 7가지에 해당되는 저런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없어도 좋으니 내 눈으로 이 밝은 세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는 또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니까 서울대학교 출신의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인물도 여자인데 인물도 이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울대학교 명문대학에 못 갔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저 좀 갔으면 좋았는데, 또 고위공무원 그거 한번 돼가지고 나도 권력을 잡고 뭔가 좀 떳떳하게 어깨 펴고 살았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서울대학도 필요 없고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도 필요 없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소원인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 가까운 사람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불행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굴지의 우리나라의 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의식불명 식물인간 상태로 몇 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생명 100억을 준들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대신으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100억을 준다 한들 아무도 내가 100억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100억을 받고 내일 죽는다면 그것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의 조건에 첫째로 들어가는 저 돈이 없다고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단 말씀입니다.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사람은 100억을 주더라도 내 생명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100억을 받고도 1000억을 주더라도 자기 목숨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제 가까운 사람이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투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도 한 서너 살 정도 많은데, 이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저기 말한 저것이겠습니까? 자기의 건강한 몸, 안 아픈 몸,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적고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나름 그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아무런 생각 없이 저런 조건을 따지고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것만 이루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저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을 하고 싶은 것, 일어서고 싶은 것, 자기 손으로 머리를 감고 싶은 것,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그 한계가 없다고, 그런데 저것은 결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죽을 때까지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것을 추구해서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깨달음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우리는 저것을 추구를 합니다.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삶을 살다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저것이 아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저것을, 부처님은 왕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저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약이나 다른 자기를 타락시키는 쾌락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결코 가질 수도 없지만 가진다 한들 우리는 행복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모두 버리고 출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자기 내면의 진리를 찾는 내면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출가의 길을 들었은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저는 외부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저런 외부적인 것은 우리에게 잠시나마의 행복을,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가식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행복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연말을 점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래도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행복의 그런 조건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외부적인 것에 목을 매달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강의를 우리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결코 저기에서 행복이 있지 않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많은 것을 나는 갖추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좀 즐겁고 그런 행복한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